안녕하세요. 전지은 선생님입니다. 이번 영상은 과제 2차에 대한 문제 풀이 영상이에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아마 3주차에 들어들면서 강의도 5개 듣고 과제도 지금 5개를 모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잘해주고 있어서 선생님은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풀이 영상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과제 2차가 어떤 과제물인고 봤더니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서 지수의 확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도대체 지수가 확장이 된다는 게 무슨 소리냐라는 거는 아마 우리 강의를 들었던 친구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법칙은 지수가 자연수일 때 한정이었어요. 그쵸?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와서 지수가 정수일 때도 만족이 되고, 그쵸? 유리수일 때도 만족이 되고, 실수일 때도 만족이 되면서 기존에 알고 있었던 지수 법칙에서 추가로 우리가 더 배웠어야 하는 내용들이 강의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해서 첫 번째, 정수인 지수. 여기 정수인 지수에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확장이 된 만큼 우리가 이 문제를 보자마자 떠올려야 되는 성질들은 무엇이었는지부터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지수 법칙이긴 한데 여기서 지수가 정수일 때 우리가 기억해줘야 하는 성질은 첫 번째, 지수가 0일 때는 1과 같더라. 그쵸?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라고 한다면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을 떠올려 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들끼리는 빼줘야 되는 거야. 그쵸? 자, 그런데 얘를 그렇게 빼주는 것보다 우리가 그 지수 법칙을 배우기 이전에 했었던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은 8 나누기 8이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이랑 똑같은 값을 나눠줌으로 인해서 1로 정리가 되었어요. 그쵸?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2의 세제곱 빼기 3이어서 2의 0이 나오는 거는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왜 1이 되는지는 와닿지가 않으니까 자기 자신에서 똑같은 수를 나누기 때문에 1이 되더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의정수일 때는 a의 마이너스 n제곱이라 그래서 요 n이 자연수고 자연수 앞에 음의보호가 붙은 것을 음의정수라고 한다. 그쵸? 그럴 때는 이 음의정수인 지수는 a의 n제곱분의 1과 같더라는 거였어요. 자, 이것도 왜 그런 거 하니? 봅시다.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5제곱을 해줘 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지수 법칙에 의해서는 밑이 같으니까 3에서 5를 뺀다. 뭐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그 전에 나눗셈을 이용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2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8, 그쵸? 2의 5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32였어요. 맞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눗셈을 곱하기로 바꿔서 정리를 했더니 8 곱하기 32분의 1 약분을 했더니 4 결국은 4분의 1 그쵸? 4라고 하는 것은 2의 거듭제곱인데 제곱이에요. 그쵸? 그래서 2의 제곱분의 1이더라. 그래서 결국은 이 값은 2에서 지수들끼리 3에서 5를 뺀 2의 마이너스 2의 제곱과 같더라는 거예요. 그쵸? 요 마이너스가 사라지는 대신에 2의 제곱이라고 하는 수가 분모로 떨어졌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이제 문제 풀러 가볼게요. 4의 0제곱 지수가 0이면 우리는 바로 1이라고 정리를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3제곱이에요. 음의정수다. 그쵸?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사라지는 대신에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 분모로 내려가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은 이제 제곱을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8분의 1.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8분의 1이 되더라. 자, 그 다음에 3번. 자, 이번에도
음의 정수가 지수에 있는데 이 밑이라고 하는 수가 분수예요. 우리 당황하지 말고 그대로 써봅시다. 지수의 음수가 사라지는 대신에 요 4분의 3의 제곱이 분모로 가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이 거듭제곱을 계산해주면 분모가 16분의 9가 되는 거 맞나요? 그쵸? 자, 그럼 이거를 보기가 어려운데 한번 연산으로 나타내보면 1 나누기 16분의 9여서 1 곱하기 9분의 16이기 때문에 9분의 16으로 정리가 되더라 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번분수로 했습니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번분수가 모른다거나 헷갈리는 친구들을 위해서 번분수라고 번분수를 얘기를 해드리면 분수가 반복된다라고 하는 의미의 분수예요. 원래 분수라고 하는 것은 분모, 분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요 분모, 분자에 또 분수가 들어가 있는 꼴이어서 뭐 a분의 b가 분모에 있고 c분의 d가 분자에 있는 경우에는 이 큰 분수, 전체적인 큰 분수의 발을 기준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는 방법이 안쪽에 있는 것을 곱해서 분모로, 바깥에 있는 것을 곱해서 분자로 정리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1이라고 하는 것을 1분의 1이라고 생각하고 안에 있는 거 분모 9, 바깥에 있는 거 곱해서 분자 16 해서 9분의 16으로 계산을 해주셔도 괜찮다는 말이었습니다. 그쵸? 자, 이제 1-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m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정수 m의 값.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를 살펴봤더니 지수의 -2, -3, -3, -3. 정수다, 그쵸? 정수. 지수가 정수일 때를 물어보는 문제들이구나 해서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지금 밑이 똑같고 나눗셈이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던 대로 계산을 해주면 a, 그 다음에 지수는 -2에서 -4를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나눗셈은 빼기였으니까. 그랬더니 a -2 플러스 4제곱 결국은 a의 제곱 따라서 a의 제곱이 a의 m제곱인 것이니까 m의 값은 2더라 하고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a의 -세제곱 곱하기 b의 -세제곱이라고 되어 있고 가로로 묶어서 분배 법칙을 사용해서 m제곱으로 그냥 하나로 묶어줬다, 그쵸? 묶어줄 수 있었던 이유는 똑같은 숫자기 때문에 요 지수가 똑같은 숫자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A랑 B를 한 곳에 모으고 똑같은 지수를 바깥으로 묶어주는 것도 분배 법칙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A, B의 전체 마이너스 세제곱은 A, B의 M제곱이랑 같다. 결국 그러면은 가로 2번에서의 M은 얼마? -3이 답이 되겠네요. 그쵸? 자, 묶어주는 분배 법칙이 어렵다면 우리 친구들은 풀어주는 분배 법칙을 이용해 주셔도 좋아요. 묶어진 거는 당연히 요 안에 있는 문자 A와 B에 각각 분배되어야 된다. 그쵸? 그래서 A의 M제곱 곱하기 B의 M제곱이니까 그래서 M이 -3이구나 로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정수인 지수에서 마지막 문제, 연산력을 키우는 문제예요. 1-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4제곱인데 보면 곱하기니까 우리가 떠올려줘야 되는 거는 지수들끼리 더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의 3 더하기 -4 제곱. 그러면 지수들끼리 더했더니 -1인 거네요. 맞나요? 자, 그러면 -1이 있는 요 그대로 쓰셔도
무방해요. 괜찮아요. 하지만 음수가 있을 때는 그것을 분수로 바꿔서 없애주는 게 마지막 최종 종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마이너스가 사라지는 대신에 분모로 2의 1 제곱이 가는 거고 2분의 1이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계산을 하기 전에 가로를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3의 마이너스 2 제곱 곱하기 가로 전체에 마이너스 세제곱이 되어 있으니까 요 지수들끼리 곱해서 3의 세제곱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그러고 나면은 지수들끼리 더해준다. 지수들끼리 더해줬더니 3의 1제곱, 그쵸? 따라서 답은 그냥 3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번 가로의 분배 법칙을 하는 지수 법칙입니다. A에도 4제곱, A에 B의 세제곱, B의 마이너스 세제곱에도 4제곱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A의 4제곱, B의 마이너스 12제곱이에요. 자, 마이너스를 남기지 않고 정리를 해주는 게 최종 그 종착역이라 그랬죠. 해서 얘는 A 4제곱 곱하기 B의 12제곱 분의 1로 정리를 해준 다음 그런 다음 B의 12제곱 분의 A의 4제곱으로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가로부터 풀어서 간단하게 정리한 다음 계산해 줄 거예요. 자, 세제곱이 A의 마이너스 4제곱과 그 다음 B의 각각 분배 법칙 됩니다. A 마이너스 12제곱 곱하기 B의 세제곱 나누기 그런 다음 요 가로 전체에 마이너스 5제곱도 분배 법칙 해주면 A의 마이너스 15제곱 그 다음에 얘네들끼리는 곱하기예요. 그쵸? 그래서 곱하기 B의 10제곱이라고 정리를 해주면 돼요. 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줘야 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 밑이 같을 때는 지수들끼리 이제 연산이 가능하다. 합차, 곱 또는 분배로. 근데 그것보다 더 우리가 곱셈에 대해서 배울 때 기억을 해줬어야 되는 게 곱셈의 교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계산 법칙 중에 어떤 거였냐? 교환이라고 하는 게 자리를 바꿔도 결국 결과는 똑같다라고 해서 2 곱하기 3이나 이 2와 3이 자리를 바꾼 3 곱하기 2나 결국은 같다는 소리예요. 그쵸? 그래서 A 곱하기 B는 B 곱하기 A다라고 하는 교환 법칙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용을 해서 보기 좋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A는 A끼리, B는 B끼리 묶어서 이렇게 가까이 있게 정리해 줄 거예요. 그래서 A의 마이너스 12 제곱 나누기 A의 마이너스 15제곱 곱하기 그 다음에 B의 세제곱 여기서 나눠주는 거니까 이 자체가 B의 세제곱 나누기 B의 10제곱이라고 정리를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A는 A끼리, B는 B끼리 묶어주는 결합법칙. 굳이 묶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A-12 제곱 빼기 마이너스 15 곱하기 B의 세제곱 빼기 10이에요. 그러면 얘는 A의 세제곱, B의 마이너스 7제곱 되겠네. 그쵸? 그러면은 B의 지수가 음수니까 분모로 내려서 B의 7제곱분의 A 세제곱이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나요? 네, 이번에는 유리수인 지수.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중학교 때까지는 지수 법칙에서 지수가 자연수 한정이었어요. 그쵸? 자연수 한정이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와서 2학년이 되니까 자연수에서 그 지수가 정수가 되기도 했고 이제 그 지수가 유리수가 된 거예요. 그쵸? 점점점 그 숫자, 만족하는 숫자들이 커지고 있는 거를 느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2-1번의 1번 다음 값을 구하시오로 가보겠습니다. 자, 27에 마이너스 3분의 2 제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자마자 조금 그렇게 막
보기 편한 숫자는 아니다. 그쵸?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줘 봅시다. 27이라고 하는 숫자는 3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3의 세제곱에 대해서 마이너스 3분의 2 제곱이 되어 있는 거고, 우리는 이렇게 가로 바깥에 거듭제곱 되어 있는 경우에 지수들끼리 곱해주는 거였어요. 따라서 3에 3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이고, 지수를 정리를 해주면 3에 마이너스 2제곱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네요. 그쵸? 그러면 이제 지수가 정수니까, 그리고 음의 정수니까 마이너스가 사라지는 대신에 분모로 보냅시다. 그래서 3의 제곱분의 1, 그러면은 9분의 1이라고 정리가 되겠네요. 자, 같은 방법입니다. 125는 5의 세제곱이니까 5의 세제곱에 대해서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인 거고, 정리를 해주면 5의 마이너스 2제곱이어서 25분의 1이라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3번은 36이고 36은 6의 제곱이에요. 그쵸? 근데 0.25라고 하는 숫자는 100분의 25, 100분의 25는 가장 간단한 분수로 정리를 해주면 4분의 1 되는 거 맞나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얘는 6의 2분의 1제곱이 되겠네, 그쵸? 자,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떠올려야 되는 지수 법칙은 뭐예요? 유리수인 지수에서 이거 중요한 거 뭐였죠? A의 n분의 1제곱, 즉 분수꼴인 수가 지수에 있으면 이 수는 A의 n제곱과 같더라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였지? 지금 A의 n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는 n번 거듭 제곱하면 A가 되는 수, 그쵸? 얘를 n번 제곱하면 A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마찬가지로 A의 n분의 1을 n제곱해도 A의 1, 결국은 A가 되더라 해서 같은 수다라는 거예요. 표현 방법이 다를 뿐 같은 수였다. 자, 그러면은 다시 문제로 넘어와서 이 수는 2번 제곱해주면 6이 되는 수기 때문에 6의 제곱근 루트 6이 됩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루트 6이 답이 되는 거 2번으로 갑시다.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라고 하고 문제를 봤더니 유리수인 지수에서 계산을 하는 거를 이제 조금 연습시키려는 문제들 같아요. 자, 간단히 해봅시다. 3의 4분의 3제곱의 제곱이니까 얘네들끼리 곱해주면 3의 2분의 세제곱이에요. 그쵸? 곱하기 3의 2분의 1제곱은 밑이 같기 때문에 지수들끼리 더해주면 3의 2분의 3 더하기 2분의 1 맞나요? 그럼 얘는 3의 2분의 4니까 3의 제곱이 되어서 답은 9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지금 이 수는 더 이상 간단하게 할 게 없어요. 여기서 4가 거듭제곱인 수기 때문에 4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에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곱하기 2의 제곱에 대해서 3분의 2라고 바꿔주면, 그러면 2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곱하기 2의 3분의 4제곱 되는 거 맞죠? 자,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들끼리 더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3분의 4. 그러면 지수에는 3분의 3이 되어서 1이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1. 지수가 1이니까 답은 2. 자, 3번. 지수가 음인 유리수에다 나눗셈까지 있으니까 되게 보기 싫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무엇이었는지, 적용해야 되는 건 무엇이었는지에만 집중을 합시다. 밑이 똑같고 나눗셈이니까 지수들끼리는 빼줄 수가 있다. 그쵸? 빼기. 따라서 밑은 그대로 써주고 지수들끼리는 빼줍시다. 그러면 마마 만났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5 플러스 2분의 7. 그러면은 지수는 2분의 2가 되어서 지수가 1이 되네요.
따라서 답은 A가 됩니다. 결과가 굉장히 깔끔하게 나왔네요. 그 다음에 4번. 분배 법칙. 자, 각각 안에 있는 문자의 분배 법칙 해서 곱셈의 교환 법칙 이용해서 편하게, 계산하기 편하게 자리 이동시켜 줄 거예요. 그러면은 A의 제곱의 6분의 1 제곱은 A의 3분의 1 제곱이고 곱하기 여기서 A의 3분의 1 제곱의 제곱은 A의 3분의 2 제곱이에요. 그쵸? 자, 이제 B에 대해서 씁니다. B의 3분의 1 3분의 1? 3에서 곱하기 6분의 1이니까 2분의 1제곱 곱하기 그다음에 여기서는 4분의 3제곱에서 제곱이니까 2분의 3제곱. 자, 그러면은 밑이 똑같은 애들끼리 계산을 해주면 A의 3분의 3제곱 곱하기 B의 2분의 4제곱이에요. 그럼 얘는 A 곱하기 B의 제곱이니까 정리하면 AB의 제곱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리수인 지수에서의 마지막 문제. 복잡해서 아예 도전하기를 꺼려한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리수인 지수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지수가 이렇게 n분의 1로 분수일 때 얘는 A의 n제곱근이랑 같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루트 2라는 수는 여기 얘가 2의 2제곱근이잖아요. 그쵸? 제곱근. 제곱하면 2가 되는 수니까 얘는 2의 2분의 1제곱인 거고 2의 세제곱근은 2의 3분의 1이고 2의 4제곱근은 2의 4분의 1이다 라는 소리예요. 표현 방법만 다른 거지 똑같은 수다 라는 거. 이게 나중에는 분수랑 요 제곱근 루트랑 왔다 갔다 하면서 계산을 잘 해주시면 훨씬 더 편하거든요. 익숙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2-3 문제 가볼게요. 제곱근을 다 유리수인 지수로 바꿔줄 거예요. 제곱수가 아니라 제곱근을 유리수인 지수로 다 바꿔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이는 4 루트 얘는 지수가 뭐일까요? A의 8제곱 그 다음에 B의 세제곱에 대한 4제곱근이니까 4분의 1이 되는 거. 그쵸? 그 다음에 나누기 그 다음에 얘는 2가 생략되어져 있는 거니까 2분의 1이라고 지수가 바뀌어지겠다. 그쵸? 근데 또 그 안에 제곱근이 있으니까 또 그 안에 2분의 1이 있는 거예요. A의 4제곱 곱하기 B의 세제곱의 제곱근에서 또 제곱근이 된 거라는 거. 해서 이렇게 이제 제곱근을 다 유리수인 지수로 바꿔주고 난 다음에 가로를 정리를 해보면 4분의 1이 각각 분배법칙 돼서 A의 제곱, B의 4분의 3 제곱 나누기. 자, 지수들끼리 다 곱할 건데 여기 있는 애들은 그냥 한 덩어리인 거고, 그쵸? 여기 바깥에 있는 애들은 곱해서 분배 법칙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은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을 요 안에 있는 A 4제곱, B의 세제곱에 분배 법칙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A 4제곱 곱하기 4분의 1은 1이고 B는 세제곱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3이 되겠다. 그쵸? 그쵸? 자, 나눗셈이니까 지수들끼리는 뺍니다. A에서는 2 빼기 1, B에서는 0. 그러면 지수가 0일 땐 1이니까 남는 건 결국 A네요. 따라서 답은 A다. 자, 지수의 확장에서의 마지막 단계, 실수인 지수입니다. 실수라고 하는 것은 유리수랑 무리수를 통틀어서 실수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쵸? 결국 지수에 분수도 오지만 루트라고 하는 무리수도 올 수 있다는 거.
근데 계산하는 방법은 덧셈, 뺄셈, 그 다음 곱셈, 나눗셈 정도니까 겁먹지 맙시다. 자, 3-1번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밑이 2니까 지수들끼리는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2에 루트 18 더하기 루트 2인데 루트 18이라고 하는 수 자체가 완전하게 깔끔하게 정리된 수가 아니에요. 그쵸? 왜? 루트 18이라고 하는 수는 9 곱하기 2니까 제곱수인 9는 루트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3루트 2로 정리가 되네. 따라서 2에 3 루트 2 더하기 루트 2. 그러면은 루트 2, 루트 2 똑같으니까 더해주면은 2에 4 루트 2 제곱이 된다라는 거. 답이 2에 4 루트 2 제곱. 자, 그 다음에 2번. 3의 3분의 2, 3의 3 루트 2 곱하기 9분의 1의 루트 2제곱이에요. 그쵸? 자, 3은 더 이상 간단하게 해줄 수가 있는 게 없고 9분의 1을 정리를 해보면 3의 3 루트 2 곱하기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얘는 3의 제곱분의 1이니까 3의 마이너스 2 제곱에 대해서 루트 2제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밑이 똑같아졌으니까 가로 푼 다음 지수들끼리는 더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에 3 루트 2 곱하기 3의 마이너스 2 루트 2는 지수들끼리 더해줬더니 3의 루트 2만 남았네요. 그래서 답은 3의 루트 2제곱. 그 다음에 3번. 밑이 똑같고 나눗셈이니까 지수 법칙에서 뺄셈을 이용할 거다라는 거 먼저 떠올려 주시고, 자, 밑 그대로 씁니다. 지수들끼리 뺄 거예요. 루트 3 플러스 1 빼기 루트 3. 그러면 루트 3 없어지니까 5의 1제곱은 5. 따라서 답은 5. 그 다음에 4번. 밑이 다 똑같으니까 지수들끼리는 이제 나눗셈이면 빼기, 곱셈이면 더하기로 바꿔줄 거예요. 그러면 7에 루트 32 빼기 루트 18 더하기 루트 8인데 지금 이 제곱근들이 완전하게 간단하게 정리된 수가 아니에요. 그쵸? 해서 정리합니다. 루트 32는 16 곱하기 2니까 4 루트 2 빼기 3 루트 2 더하기 2 루트 2로 정리가 되고, 그러면 요 지수들을 다 정리해주고 나면 남는 게 뭐다? 7에 3 루트 2가 남더라. 해서 답은 7의 3 루트 2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3-2번.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간단히 해줘 봅시다. 지금 요 가로 바깥에 2 루트 5 제곱이 되어 있으니까 지수들끼리는 곱해주면 돼요. 그쵸? A의 루트 5 곱하기 2 루트 5는 A의 10제곱이 되겠네요. 답은 A의 10제곱. 두 번째, 가로에 3 루트 2제곱이 되어 있으니까 각각 분배 법칙해서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A의 마이너스 6, 이거 왜 마이너스 6 되는지 알죠? 루트랑 곱하면 2. 그쵸? 그래서 3이 6.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곱하기 B의 3이랑 약분되고 루트 2 곱하니까 2만 남아서 A의 마이너스 6 곱하기 B의 제곱인데 이렇게 지수가 음의 정수일 때는 분모로 보내버려서 음수를 없애준다. 따라서 A의 6제곱분의 B의 제곱으로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제 2차의 마지막 문제 3-3번이에요. 문제 읽어봅시다. A가 양수이고 1이 아닐 때 다음 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K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문제의 식을 한번 살펴보니까 밑이 다 A예요, A. 그 말은 간단하게 정리한 다음에 지수들끼리만 지지고 볶아주면 그러면 K를 찾을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헷갈려할 친구들을 위해서 이 문자화식을 1번, 두 번째 문자화식을 2번, 얘는 더 이상 정리해줄 게 없어요. 그쵸? 근데 일단 이름은 3번이라고 붙여줍시다. 해서 1번 간단하게 정리해서 2랑 나눠주고 3을 곱해 주어서 K를 찾으러 갈 거예요.
자, 그럼 1번부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A의 루트 2제곱에 루트 12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렇게 바깥에 루트 12 플러스 1만큼 제곱되어 있는 수니까 지수들끼리 뭐 해주면 된다? 곱해주면 된다. 자, 여기서 헷갈려 하면 안 되는 게 이 수는 단독적인 수가 아니로 덩어리예요. 덩어리. 그래서 이 덩어리랑 루트 2를 곱해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A의 루트 2 가로 열고 루트 12 플러스 1로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은 계산해줘 봅시다. A의 루트 24 플러스 루트 2인 거고 이 루트 24라고 하는 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수는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있을까? 제곱수를 떠올리시면 돼요. 4, 6, 24고 4가 제곱수니까 A의 2 루트 6 플러스 루트 2라고 정리가 되겠네. 그쵸? 자, 그 다음 2번 갑니다. A의 루트 3에 루트 2 플러스 1. 자, 아까 전이랑 마찬가지로 루트 2 플러스 1이 한 덩어리예요. 따라서 A의 루트 3 곱하기 루트 2 플러스 1로 계산을 해 주셔야 하는 거고, 자, 그러면 분배 법칙해서 정리하면 A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3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쵸? 자, 그럼 이제 최종 단계 1번 나누기 2 곱하기 3 계산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럼 1번 옵니다. A의 2 루트 6 플러스 루트 2 나눗셈이니까 우리는 2의 지수를 빼줄 거죠. 빼기 루트 6 플러스 루트 3 그다음에 곱하기니까 여기에 있는 지수는 더해줍니다. 플러스 루트 3 빼기 루트 2. 자, 그러고 나면 자, 지수들끼리 한번 계산해줘 봅시다. 플러스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 사라질 거고요. 그쵸? 여기 마이너스 때문에 이 수가 마이너스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3이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3 0 될 거고 결국은 A의 2 루트 6 빼기 루트 6이어서 남는 수는 루트 6만 남는다. 요 수가 A의 K제곱이라는 거예요. 그럼 답은 얼마다? K는 루트 6이다 라고 찾을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문제풀이 종료를 할게요. 열심히 하셨습니다. 고생했어요.